아마 지금 새 차를 고르려는 분들은 예전과 다른 분위기에 살짝 당황할 수도 있어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SUV는 디젤이 주류를 이뤘죠. 그런데 오랜만에 새 차를 알아보려고 하면 이제는 대부분 가솔린 엔진이거나 아니면 하이브리드고요. 거기다가 전기차까지 있으니까 도대체 뭘 사야 하지? 이런 고민 되실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이런 걸 만들었나 봅니다. 2.5리터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출시한 겁니다. 소렌토, 산타페, 카니발 같은 차에 들어갔던 하이브리드와 완전히 다른데 일부는 전기차의 기능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구독 누르고 지금부터 함께 출발하시죠. 먼저 이 차 도심 주행에서는 1.6 하이브리드와 큰 차이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잘 가고 잘 서고 엔진도 중간에 멈췄다가 들어갔다 똑같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비 오는 날 일단 차를 받아서 타봤는데 좋아요. 근데 바로 반전이 펼쳐집니다. 조금 뚫린 길을 찾아서 가속하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60km, 70km까지 가속하다가 추월하려고 가속을 더하면 차가 쭉쭉 밀고 나갑니다. 제원상 최고 출력은 334마력인데요. 같은 차에 가솔린 2.5리터 터보 모델이 281마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치로는 50마력 정도 차이인데 가솔린 모델보다 훨씬 차이는 큰 것처럼 느껴집니다.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가속을 해보면 엔진이 순식간에 딱 돌아가면서 힘이 팍 받는 느낌이 딱 나네요. 이번 하이브리드 시스템에는 모터가 2개 들어가는데 이 2개의 모터가 클러치 역할을 하면서 회전수를 맞춰서 동력을 전달해 주는 거죠. 최근에 하이브리드 원조라는 토요타도 기존 2.5리터 하이브리드에 더불어서 2.4 터보 하이브리드를 추가하면서 고성능 모델에 투입을 하기 시작했고요. 고급차, 전략 차종에도 이 2.4 터보 하이브리드를 넣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도 이제 차세대 하이브리드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첫 차 팰리세이드에 투입한 겁니다. 사실 이 새로운 하이브리드는 기존 1.6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다면 부러울 요소들이 매우 많습니다. 카니발의 1.6 하이브리드가 245마력이니까 거의 100마력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거 보시죠. 스포트 모드에서 쭉쭉 밀고 나가는데 이런 거 보면 뭐 신차가 무조건 좋죠. 이거 이 차의 출력보다 훨씬 더 많은 토크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쭉 밀어주는데 바로 이게 모터가 도와주는 거겠죠? 이런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앞으로 소형, 중형, 대형차에 각각 다른 형태로 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렌토, 산타페는 뭐 그렇다 쳐도 사실 기아 카니발 같은 차에 사람 많이 타면은 하이브리드 힘들어 하거든요. 이런 차에는 좀 얼른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승에서 잘 느끼지 못했지만 승차감이 좋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신기능이 들어갔는데 하이브리드의 모터를 이용해서 승차감, 주행 성능 이런 거를 개선하는 기술이에요. 모션 드라이브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런 겁니다. 차가 급하게 커브에 들어가면은 브레이크와 모터를 함께 제어해서 코너를 부드럽게 싹 빠져나가는 기술. 이게 EDTVC라는 건데요. 예전에는 브레이크만 사용해서 조절했었는데 이제 모터도 함께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EHA라는 기술은 긴급 조향 시 그립을 계속 살려줄 수 있는 거고요. 이 핸들링은 구동 토크를 제어해서 안정적인 조종 성능을 확보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좀 신기해요. 이 라이드 제네레이션 1 이런 거는 과속 방지턱을 넘으면은 차가 덜컹하고 흔들리잖아요. 그 다음에 밟을 때 출렁출렁하게 되는데 이거를 모터로 제어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 라이드 제네레이션 2도 있는데 이거는 가속을 하게 되면 차가 앞뒤로 기울게 되죠. 가속하면 뒤로 젖혀지고요.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앞으로 숙이게 되고요. 이거를 피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차가 앞뒤로 흔들리는 거를 모터를 이용해서 줄여주는 겁니다. 실제 시승에서 딱 느끼기에는 어려운데 뭔가 이거를 현대자동차의 기술 설명회에서 듣고서 이 차를 시승하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어느 포인트에 정확히 딱 작동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마 이걸 기능이 들어간 차와 들어가지 않은 차를 바로 옆에서 비교해 보면은 확실하게 티가 나긴 날 건데 저는 이번에는 잘 모르겠어요. 결론은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넣으면서 부수적인 신기능들 이런 거를 추가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따로 돈 받고 추가할 수 있는 옵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새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선택하면은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2차 9인승 팰리세이드에 다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크기는 가족을 위한 SUV로는 충분합니다. 길이는 약 5.06m 혹은 1.98m, 높이는 1.8m. 꽤 큰 성인 남성하고 키가 비슷해요. 휠 베이스는 2970으로 꽤 긴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주차칸에는 거의 딱 맞게 들어갈 정도고요. 복합 연비는 14.2를 기록했는데 2.5 터보 가솔린 모델이 9.7이니까 연비만 보자면 하이브리드 무조건 선택하고 싶게 생겼습니다. 하이브리드의 기본 가격은 4,982만 원이고요.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한 600만 원 정도 비쌉니다. 근데 다른 옵션들은 다 비슷한데 600만 원 더 주고 하이브리드를 선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양념처럼 부가 기능으로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주행 보조 기능 혹은 안전이나 승차감 개선 기능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건데 60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나눈다면 금액이 많이 적어지니까 저 같으면 하이브리드 살 것 같기도 하네요. 운전석에 앉으면은 광활하고 거대해 보입니다. 대시보드가 가로로 평평하게 펼쳐졌고요. 그 아래는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둘로 나눠져서 펼쳐졌습니다. 지금의 현대차 그룹에 들어간 것과 동일한 구성이죠. CCNC라는 OS를 사용하는데 작동법도 그래서 당연히 동일하고요. 아이콘들도 디자인이 조금 다를 뿐이지 다 대동소이합니다. 변속기는 운전대 몸통에다가 붙였고요. 변속기 있던 자리에는 2개의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넣었습니다. 이 차에는 참고로 총 6개의 100W급 USB-C 단자가 들어갔거든요. 이게 스마트폰 충전을 고속으로 할 수 있는 단자이기 때문에 아주 시원시원하게 충전이 될 겁니다. 나머지 버튼이나 구성들은 평범합니다. 비상등을 기준으로 좌우로 내비나 오디오 버튼들이 들어갔고요. 비상등 아래쪽에는 공조에 관련된 버튼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독특하죠? 발받침이 있어요. 이거는 이 차가 9인승이기 때문이에요. 1열에 3명이 앉는 9인승인데 그래서 6명만 탑승하면 버스 전용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1열 중앙 좌석도 3점식 안전벨트를 적용을 했어요. 근데 여기가 사람이 좀 앉기는 좁기는 좁아요. 예전하고 이건 공간은 비슷합니다. 대신에 기아가 카니발로 고속도로 전용차로를 들어가는 특혜를 누리는 것처럼 이제 팰리세이드도 이 9인승 모델 덕택에 같은 혜택을 받게 된 겁니다. 2열과 3열 좌석은 상대적으로 평범하죠. 천장에는 EV9 같은 차에서 봤던 고속버스 같은 그런 공조 커버가 들어 있습니다. 완전히 닫으면은 무풍 에어컨처럼 옆으로 바람이 스며나오게 하는 이런 공조기가 들어갔는데 이거 차가운 에어컨 싫어하는 분들 부드럽게 쐬기 좋습니다. 2열 좌석은 이렇게 앞뒤로 많이 움직이죠. 필요에 따라서 2열을 넓게 쓰거나 3열과 공간을 나눠 쓸 수 있게 만든 겁니다.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예요. 꽤 넓죠. 게다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크린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트렁크 매트도 깔아놨는데 깔끔하죠. 트렁크에서는 2열과 3열 시트를 전동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2열까지 접으면 엄청난 공간이 나오는데 아마 싱글 침대 매트리스 이런 거는 충분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전기차하고 비슷한 기능도 추가했는데 이건 하이브리드 명가 토요타에도 없는 기능이죠. 바로 220V 전기를 빼서 쓸 수 있는 V2L 기능인데 트렁크에 있는 220V 플러그에 전기 제품을 꼽아서 바로 쓰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전기는 하이브리드 배터리에서 가져오고요. 배터리가 부족하면은 재밌는 게 엔진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이 소형 발전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에 쓸 수 있는 용량은 정해져 있어요. 최대 200W까지 되는데 이 정도면은 많은 전자제품 모든 걸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탁상용 선풍기 같은 거, 믹서기 같은 것도 플러그를 꼽아서 쓸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걸 장시간 캠핑 같은 데서 쓰면 엔진이 돌아가게 되니까 캠핑장에서 좀 민폐가 되겠죠.
참고로 이 배터리 충전은 이렇게 가속 페달을 꾹 밟아서도 가능합니다. 끝까지 밟고 있어도 충전을 위해서만 엔진이 돌기 때문에 3700rpm에 딱 고정되고 충전을 계속합니다. 자, 오늘은 팰리세이드의 9인승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2.5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적용한 첫 번째 차, 그리고 앞으로 나올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보여준 차, 대가족이 카니발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차,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였습니다. 사실 이 정도 파워트레인이면은 우리나라에서 파는 포드 익스플로러 이제 큰일 났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